네, 14주차 동영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BIM 이제 도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써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실무에서 하는 또 실무에서 쓰는 그 요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우리가 지금 동영상 찍으면 늘 좀 길게 찍냐, 그죠? 그래서 좀 짧게 찍기 위해서 빨리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줄 거는 레빗 먼저 볼게요. 이게 2019년도에 여러분들 선배가 작업했던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나중에 이제 레빗 파일 제출할 때, 최종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이 돼 있을 거예요. 구조, 이거는 이제 없겠죠. 그죠? 구조만 따로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평면도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작업이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인면도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뷰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 거, 단면도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자르는 거 보이는 거, 일람표가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레빗 파일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레빗 파일 안에 이게 들어있어야 제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는지 이런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시트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보고요. 일람표도 이게 시트 이거 잘 못 넣었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평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이런 것들 편집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합니다. 여긴 이렇게 넣었네. 자,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또 볼게요. 사례.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거 나중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소리는 안 들어있어요. 이제 음악이랑 이런 거 배경 소리 넣을 수 있긴 한데 굳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집 잘했죠, 그죠? 자동차들 막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있고, 그죠? 보면 살짝살짝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세팅 잘 됐습니다. 이 뒤에 배경은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어도 제가 괜찮다고 해서 안 만든 거고요. 여기만 딱 건물 쪽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만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공정검토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날짜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기둥 세우고 보슬라브 생기고 또 위에 또 생기고 땡기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를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비스웍스 할 때 하게 되는 것들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볼 거는 일단은 그 전에 봤던 자료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할 거예요. 실무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쭉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보고서가 결국엔 이런 보고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분야별 패밀리를 뭘 만들었고 이런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만든 패밀리에 대한 것만 좀 추가해가지고 이런 거 했다라는 정도 보여주면 됩니다. 간섭 검토했다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 층별로 평면도 들어가고 일람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것만 넣으면 됩니다. 안 한 것까지 넣을 필요 없고 한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만 잘 정리해서 넣으면 됩니다. 다른 사례도 보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죠. 나중에 보고서 만드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다른 거를 넣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정리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 자기들이 작업했던 것만 넣는 거예요.
정리가 쭉 됩니다. 간섭 검토도 했었고, 그죠? 모델링 한 거 디테일 만들었고, 뭐 패밀리도 만들었고, 커튼홀 작업도 했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람표도 이렇게 뽑았고, 뒤에 가면 뭐 렌더링 걸 회의하는 것도 들어가고, 렌더링 했던 것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거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게 뭔가 이걸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을 텐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좀만 더 하면은 이것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긴 해. 그죠?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분명히 이런 거 툴을 사용해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에 익숙한 친구들이 꼭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쉬웠다라고 느꼈을 거고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어렵다. 근데 어려운 거 치고는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이 정도 비슷하게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신감이 생기는 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목표예요.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보고 나중에 실무 가서 이런 거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두려움 없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만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면 선생님은 사실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양이 많고 자세하게 해놔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가지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작업이죠. 그죠? 반복 작업을 좀 해야 될 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분들은 회사에서 주는 그 자료들이 있어요. 세팅된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세팅하는 거를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회사에서는 이런 지침과 세팅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돼요. 템플릿도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웠지만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에 이걸 넣어버리면 모델링만 하면 이제 자료가 쭉쭉쭉 나온다. 그럼 그걸 정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고 빠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2011년도에 작업을 했던 거 해안 자료입니다. 해안 자료. 2011년도에 한 건데 보세요. 건물 보면 뭐 대단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팀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몇 명 안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는 거.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협업을. 그래서 도면을 뽑는다. 템플릿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 이게 중요해요. 건물 도면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정확해야 되는데 레빗에서 이걸 어떻게 세팅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회사마다 자기들이 주로 쓰는 그 표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패밀리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패밀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만들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국토해양부나 뭐 조달청 코드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긴 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몇 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PPT랑 요 자료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목록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레빗에서 이제 작업이 된 거죠. 배치도를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면도 만든 거고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해본 걸로 해봤잖아. 그죠? 이게 보면 대부분 주석 작업들이란 말이야. 템플릿으로 세팅하는 거랑 주석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 있는 키플랜 같은 경우에는 캐드에서 만들어 오는 이미지를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그려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 그릴 수도 있고 그리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 그죠? 만들면 되니까 이것도 따로 하나 키플랜 그 시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죠? 뷰를 하나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 탐색기 뷰 하나 만들어서 요거에 맞춰 가지고 하나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요 단면 자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주석 작업으로 그리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야. 평소에 안 하는 거라서 이제 할 줄을 모를 뿐이지 한번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4개를 이제 잘라가지고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그죠? 도면 사이즈가 크겠죠 그 대신 방화구역도 들어가고요. 장애인 관련된 것도 들어가고 이런 거 계획만 돼 있으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미 다 모델링이 돼 있는 거니까 그죠? 주석 작업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층. 여기 요런 이미지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으로 힘들면 주석 작업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주석 작업으로 넣으면 되고 뭐 정 안 되면 캐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이렇게 넣은 거고 평면도 들어가고 인면도 들어가고 여기는 선 굵기나 이런 세팅들 좀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확대 평면도 좀 디테일한 것들 이거는 우리가 요거까지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빠져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인면 관련된 거 디테일 들어가고요. 창호 안내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창호 안내도 안 하니까 필요 없고 구조 모델링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실무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처럼 보가 있으면 이 보에 대한 그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보의 사이즈 같은 게 이 옆에 일람표 형태로 다 들어가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모델링해서 정리할 줄만 알면 나중에 요거 그냥 주석 작업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작업입니다. 키플랜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렌더링은 이건 레빗에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레빗에서 하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외부에서 렌더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넣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뭐 3D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트 축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죠? 이건 자동 입력되는 건데 이거는 수동으로 넣었다 그랬죠. 어떤 거냐면 이거는 시트 폼 자체에서 작업을 한 거고 이거는 시트 폼에서 작업 안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시트 위에다 주석 작업으로 그려 넣은 게 되겠습니다. 그죠? 뭐 특별한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그 하는 것들 그죠?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하나씩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줬긴 한데 자세히 들어가면 또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다 설명을 안 할 뿐이지, 그죠? 그렇습니다. 스케일 맞게 뭐 조절하는, 이거는 뭐 캐드 도면 불러올 때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뷰 제목 없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래픽 가시성에서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내보내기 할 때 하는 건데, 이거 내보내기 하는 건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거 내보내기 하는 거는 이것도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내가 모델링 했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내보내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내보내기 할 수 있게 하는 세팅이 있어요. 그죠? 그런 세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대지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대지 레벨 설정하는 방식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아마 참고용 동영상에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에는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내가 설명을 따로 안 했을 텐데 아마 참고용 동영상이 있었을 겁니다. 뭐 주석 작업할 때 뭐 특수 문자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정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자기들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쓰는 건데, 그죠? 탐색기에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만드는 것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두께 하는 거는 한번 이야기했었고요. 이것도 선 두께도 이야기했었죠. 이건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두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세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해안에서 쓰는 겁니다. 해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자료들인데 아마 지금은 더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이는 요 치수를 내가 보이는 거를 이제 시트에 넣으려고 하면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 치수에 맞게끔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영역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설명 안 해준 것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상세 수준 설정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설명 안 해줬습니다. 문자 스타일 바꾸는 거, 선 두께 바꾸는 거, 단면선 작업하는 거, 등고선 조절하는 거, 패턴 넣는 거, 패턴 뭐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 뭐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거는 어렵거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 되고 회사 가면 하게 돼 있어. 인쇄하는 거는 간략하게 얘기했죠. PDF로 바꾸는데 바꿀 때 쓰는 거. 그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요령들 이제 좀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 태그 넣는 거. 태그 넣는 거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아마 참고용 동영상에는 태그 넣는 거를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 거기엔 들어있을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것도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투명도 조절하면 돼요. 이 그리드 켜가지고 하는 그리드, 그죠? 가이드 그리드 키는 방법. 이걸 내가 설명해줬지 싶은데. 그 다음 뭐 음영 상태에서 뭐 조절하는 방법, 뭐 끝선 정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성 요소 만드는 거는 따로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 같고, 커튼홀 관련된 것들. 커튼홀도 우리가 많이 설명 못했어, 그죠? 지형 단면 채우는, 이거는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일람표에서 이제 문자 수정하면은 다 바뀌어요. 그래서 룸 만들어 놓고 룸의 그 이름을, 실명을 바꿀 때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 텍스트 이제 배경을 이제 보이게 하거나 불투명하게 하거나 이건 가르쳐 줬었고. 패턴 이거는 이제 뭐 없으면 여기서 이제 다운받아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에 관련된 건데, 단축키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몇 가지 이제 단축키를 알면 이제 좋은 것들은 있죠. 레이블 관련된 것들, 이건 나중에 패밀리 만들 때 좀 많이 쓰는 것들이죠. 뭐 상세는 넘어가고요. 복합벽 만드는 거, 결합벽, 뭐 캐드에서 가져오는 건 넘어가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해안에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때 만든 자료들이에요. 되게 옛날 거죠, 그죠? 옛날 건데, 선생님도 이거를 그 해안에서 일하시는 그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하는 건데, 배포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보는 정도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아까 보여준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BIM 작업을 할 때 이제 해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보여준 것보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캐드를 이때는 병행해 가지고 쓸 때입니다. 지금 해안에서는 캐드 안 써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병행해서 쓸 때라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제 보면은 이건 겨냥도라고 부르는데, 겨냥도랑 그다음에 평면도랑 같이 이제 배치해 가지고 보여주는 방법. 링크 방식을 쓰는 방식이랑 뭐 작업 세트라 그래서 여러 명이 작업할 때 이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주로 작업 세트보다는 링크를 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작업 세트를 쓰기가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링크 방식만 가르쳐 줍니다. 링크만 쓰라고. 근데 회사 가면 아마 작업 세트를 이제 쓰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막 큰 차이점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 공유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폴더 정리하는 방법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회사 가서 하는 것들이고, 이제 도면 정리하고 레이어 정리할 때 쓰는 방식들이고요. 뭐 선두께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기인데, 요거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불러다가 내가 세팅할 때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회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폰트 관련된 거, 뭐 옵션 관련된 거, 도면명 관련된 거, 시트 종류 관련된 거, 뭐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고, 패밀리 구성하는 방법들인데 뭐 이거는 뭐 패밀리 만들 줄 알면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됩니다.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뷰,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던 옆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 이제 만드는 건데, 선생님이 만든 거 말고 더 이제 복잡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쫙 만들 수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규칙이 여기 해안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고, 회사 가면 다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회사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프로젝트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역시나
외부에서 이제 정보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씁니다.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쓰는 것들이고, 두께 설정하는 것들, 이제 스케일별로 이제 조절하는 방법, 색깔 넣는 방법, 나중에 이제 인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의 세팅입니다. 세팅.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다. 아닙니다. CAD에서도 이런 거 세팅된 거 쓰죠. 여러분들 CTV.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패턴 넣는 것들은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표준 전송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일단 상관없는 거, 나중에 탐색기 구성하는 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고 템플릿을 만드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죠? 템플릿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이외에도 사실 기능이 더 사실 배워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나면 또 이게 비슷한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니까 넘어가는 거고, 선 스타일 관리하는 거 나오고, 패턴 관리하는 거 나오고, 뭐 구성하는 것들 이렇게 쭉 주석 나오고, 주석도 뭐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주석 규칙에 맞춰가지고 또 쓰는 것들이니까 이런 게 다 있는 거고요. 범례도 마찬가지 정해진 거 써야 되는 거고요. 뭐 목록표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룸 특성에 룸 데이터에 뭐를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사실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배우지 않을 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 놓은 게 이 한글 파일이에요. 이 파일에 보면, 자, 2010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규칙이 다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서 써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도면을 넣는 방법들 순서, 그죠? 방위표, 그리고 표제란, 스케일 바를 넣는 것들까지,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면은 참 좋겠는데 안 나눠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태그가 있어야 돼요. 만들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있는 거를 그냥 써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태그를 불러와서 쓸 수 있는 애들도 있는데 안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만들어야 돼서, 물론 만드는 거 한 번만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죠? 키플랜 관련된 거 있고 이렇게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돼 있죠. 물론 이거보다 더 사실 자세해야 돼요. 더 많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데는 이미 너무 투머치하지, 그죠? 너무 많죠. 이것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근데 실무에서 진짜로 작업을 하려면 사실 저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실무로 나갔을 때는 이제 BIM이라고 하는 거를 쓸 줄 아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은 한데, 여러분들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희소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하려면 설계 쪽은 뭐 당연히 한 3개 정도의 영역, 뭐 많이 잡으면 한 4개 정도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분야에 좀 특출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뭐 첫 번째는 당연히 계획이죠. 그죠? 건축 계획을 얼마나 잘 잡아서 디자인을 풀어주느냐, 건축적으로 이제 디자인 감각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런 능력에서 내가 이제 특출나게 다른 사람을 압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모델링 능력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럼 이런 모델링 능력에서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BIM이 되겠죠. 그죠? BIM을 얼마나 내가 잘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 발휘를 잘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죠. 그죠? 아무래도 그쪽이 좀 유리합니다. 그 다음 뭐 또 다른 분야 같으면 표현 능력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툴을 얼마나 잘 쓰느냐랑도 연관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링만 잘하는 게 아니라 BIM 파일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추출하고 문서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작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BIM 안에 그 무수히 많은 그 기능들을 얼마나 내가 좀 많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뭐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뭐 다 비슷비슷하고요. 학생들이 발표하는 수준이 뭐 특출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능력 중에 또 하나 포함되어야 될 게 나중에 디테일과 관련된 걸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래야 이제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실무 가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학생 때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모델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랑 그다음에 설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여기 두 개인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뭘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냐면 포트폴리오를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높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